공부하는 개미의 주식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요즘 코스피 지수가 지속 상승하면서 산타랠리를 넘어서 연말랠리까지 쭉 올라갔죠. 투자자분들께서 모두들 기쁜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그 기쁨을 잠시 만끽하시되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시장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중기적으로는 업사이드로 가는 게 맞습니다만 내년 1월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건전한 조정이 한 번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 과도하게 거품이 끼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커뮤니티 글에서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영상으로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 최근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월 2일에 334.75로 마무리했던 선물 가격이 12월 28일에는 362.70에 마무리가 됐죠. 그간의 상승률을 계산을 해보면 8.35%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해당 코스피 200 선물이 추종하는 기초자산인 코스피 200 지수는 어땠을까요? 12월 1일에 334.80으로 마무리됐던 코스피 200 지수가 12월 28일에는 357.99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간의 상승률은 6.92%였어요. 즉, 현물 지수보다 그것을 추종하는 이 선물 가격이 1.43%더 많이 오른 것이죠. 선물에 거품이 끼고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고요. 자, 그리고 동일한 기간에 베이시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베이시스란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 차이를 의미합니다. 12월 1일에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05였습니다. 즉,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았던 거죠. 실제로 보시면 현물은 334.80이었는데 선물은 그때 334.75였죠. 0.05포인트 선물 가격이 더 낮습니다. 근데 12월 28일은 어떨까요? 현물이 357.99였고 선물이 362.70이었어요. 그래서 베이시스가 4.71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간의 선물 거래량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누적된 미결제 수량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선물 매수를 현재 엄청나게 누군가가 하고 있다는 소리고요. 선물이 고평가 구간으로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 차익 거래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차익 거래라는 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은 드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매를 하는 것이 집계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매수 차익 거래라는 건 현물은 매수하고 선물은 매도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자, 이게 잘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렵지가 않은 게 선물 가격이 아까 고평가가 점점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고평가가 된 자산은 파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현물은 사두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매수 차익 거래라는 게 선물이 많이 고평가되는 순간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그 프로그램 매수 차익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이 표를 통해서 볼게요. 최근 6개월 누적치로 보겠습니다. 자, 12월 1일에 누적 차익 거래가 5,970억이었어요. 네, 100만 원 단위로 금액으로 지금 설정이 됐고요. 근데 12월 28일에 누적 차익 거래가 4조 1,325억이 되었습니다. 자,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프로그램 매수 차익 거래가 약 3조 5천억 이상이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프로그램이 현물은 매수했고 선물은 매도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 누적 매수 차익 거래가 증가를 하면 일단은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하는 코스피 현물 지수에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수 차익 거래를 하면 현물을 매수를 하니까 현물 바스켓에 포함된 여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를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지수도 오를 테니까요.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그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선물 가격을 쭉 끌어올리기 위해서 선물을 엄청나게 매수를 하던 주체들이 있을 거예요. 돈 많은 세력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선물 투기 세력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선물 가격을 끌어올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 주도를 해서 확 끌어올리게 되면 선물을 매도하고 있었던 일부 투자자들도 손실을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매수 포지션으로 팔로우를 하고요. 또 선물 가격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르는 걸 보는 일반 투자자들도 추격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선물 가격이 특정한 시점을 지나면 엄청나게 계속 급격하게 오르게 됐던 것이죠. 자, 이렇게 선물 가격이 고평가가 되니까 아까 보셨던 프로그램 매수 차익 거래도 점점 가속화가 된 것일 테고요.
자,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고평가가 된 선물을 계속 또 고평가되게 만들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물을 언제 던지고 빠져나올 건지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나리오를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이 상태에서 선물 투기 세력이 보유하고 있었던 선물 매수를 확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올랐던 선물 가격이 점점 꺾여 내려가기 시작하겠죠? 그것에 놀란 투자자들도 매수에서 매도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선물 가격의 낙폭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렇게 확대됐던 현 선물 가격의 베이시스는 점점 축소가 될 것이고요. 매수 차익거래 포지션을 이제는 없애야 할 유인이 생기게 되겠죠. 고평가됐던 선물에 매도를 미리 해놨는데 그 가격이 쭉 떨어지면서 이 고평가가 해소가 되니까 이제는 매도 차익 거래를 통해서 선물을 매수해서 포지션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매도 차익 거래에는 필연적으로 현물 매도가 함께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수 차익 거래가 현물 매수, 선물 매도였으니까 반대로 매도 차익 거래는 현물 매도, 선물 매수겠죠. 자, 그렇게 매도 차익 거래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현물 바스켓에 담겨 있던 시가총액 큰 주식들이 함께 매도가 일어나게 되고요. 코스피 지수까지 떨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시나리오인데, 이제부터는 그 시나리오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외국인의 누적 선물 옵션 포지션 그래프입니다. 지금이 357.50인데요. 엄청나게 콜 옵션에 순 매도가 걸려 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186억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옵션은 레버리지가 매우 큰 상품이기 때문에 콜 매도를 이렇게 쳐놨다가 방향이 자칫 잘못해서 더 지수가 올라버리면 엄청나게 손실 구간으로 빠지게 됩니다. 아래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옵션 그래프가 지수가 우측으로 가서 오를수록 마이너스 구간으로 급격하게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외국인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수가 오르도록 냅둘까요? 네, 아니죠. 현재는 선물로 평가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 이상 기초자산인 코스피 200이 오르도록 냅두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이 상태를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매도하면서 아까 시나리오와 같이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오도록 유도를 하면서 옵션에서 나올 평가 손실을 최대한 없애려고 하겠죠. 자, 그 다음은 풋 콜 레이시오를 한번 볼게요. 풋 거래량을 콜 거래량으로 나눈 수치를 의미하는데요. 이게 통계적으로 0.6 정도, 즉 60%에 가까워지면 그때가 주가가 피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풋콜 레이시오가 68.3%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상당히 고점 구간에 진입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곧 피크아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의미를 하고 있죠. 너무나 과도하게 매수세가 몰렸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항상 시장은 이럴 때 반전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도 다들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자, 또한 콜옵션과 풋옵션의 미결제 약정 쪽도 보시면 콜옵션에서 현재 기초자산 가격 바로 위에 있는 360포인트짜리를 보면 28일에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풋옵션은 현재 기초자산 가격 바로 아래에 있는 355포인트짜리를 보면 28일에 미결제 약정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즉 지금 지수에서 위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고 살짝 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베팅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조정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일봉의 4등분선, 주봉의 121선, 또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풋옵션 매수 자리 등을 고려를 해봤을 때 대략 2545에서 2575까지는 한번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항상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자, 말씀은 제가 이렇게 드리지만 이것보다 더 짧게 조정을 거치고 쭉쭉쭉 치고 가면 저도 훨씬 좋아요. 저도 주식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다만 좀 더 저점 매수를 고려를 하면서 평균 단가 관리를 하자라는 의미니까 제가 뭐 시장에 큰 폭락에 베팅을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23년 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이 29일인데 휴장일입니다. 평일인데 아침에 장이 이렇게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살짝 어색하기도 해요. 모처럼 조용한 금요일에 다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 23년 연말도 다들 행복하게 보내시고 24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24년에 올릴 첫 영상은 23년도 수익 전체 결산 영상으로
한번 기획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년도 모두들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